대한민국 에어텐트 브랜드는 캠즐하우스. 국산 최고 원자재로 국내 생산, 신속한 국내 수학, 앞서가는 기술력, 안전을 중요하게 디자인은 예쁘게 진심을 담아 3년의 개발과 테스트. 캠퍼를 위한 에어텐트 만들었습니다. 캠즐 에어텐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헉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캠즐 하우스 에어 텐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영상은요, 꼭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유일 국내 원자재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100% 국산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일단 저는 노지에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쉘터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땅이 좀 안 좋아서 그라운드 시트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바람 골 있는 쪽이라서 제가 일부러 여기로 왔어요. 왜냐면 에어 텐트가 바람이 강한지 안 하는지 테스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와, 근데 바람이 지금 엄청 부네요. 와. 캠즐 하우스 에어 텐트는요, 캠즐 하우스처럼 대형 에어 텐트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자재 다 국산으로 바꾸면서 메쉬, 바닥, 타프린 원단, 우레탄 전부 다 가벼운 소재로 바꿨어요. 그러면 내구성이 약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두꺼운 제품들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좋은 국산 원단으로 바꿨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얇아지고 가벼워졌지만 내구성은 2배 이상 더 증가된 그런 최고급 원단만 사용을 했고요. 자, 이 가방을 보세요. 이게 기본 구성으로 나가는 가방인데요, 가방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면 텐트 같은 경우는요, 곰팡이, 이렇게 우리 습도가 높거나 기온의 차이가 급등할 때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가방들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메쉬로 통기가 잘 되게끔, 우중 캠핑 하실 때 비가 젖은 상태에서 집에까지 갈 동안 이렇게 통기가 되어 있으면 곰팡이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텐트에 사용되는 그 얇은 메쉬 원단이 아니라 이렇게 가방이나 아웃도어에 들어가는 두꺼운 고강도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상단에 캠즐 로고가 박혀 있고요, 좌우측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 버클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열면 됩니다. 오픈 방식은요, 지퍼로 되어 있어요. 수납 가방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타프린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텐트 본체에 사용되는 동일한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왜 바닥을 타프린 원단으로 했냐면, 우리가 팟에서 이런데 가방 무거우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꽉 놓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면 원단 같은 경우는 훼손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와, 그런 것까지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렇게 타프린 원단,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가방은 그냥 하나의 제품처럼 모든 소재를 다 따로따로 사용을 했어요. 와, 이 정도 퀄리티, 역시 대한민국 브랜드답게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텐트가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양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칭이 끝났고요.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번 사용했던 거라서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도 빨리 보여달라 그러셔가지고, 이게 노지 왔는데 노지 더 지저분해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캠즐 하우스 에어 텐트는요, 100% 국산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원단이 다 국산이에요. 캠즐의 에어 텐트는요, 100% TC 면 국산 원단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우레탄, 그리고 뭐 메쉬, 기타 원자재 전부 다 100% 국산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산 원자재만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캠즐 하우스 에어 텐트에 대한 사이즈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자, 폭이 3.6m고요 이렇게 길이가 4.6m입니다. 사이드 층고는요 무려 170이 되고요, 최고 층고는 2m 30입니다.
바람이 진짜 엄청 많이 부는데, 자, 제가 키가 181인데요 친구가 2m30이니까 뭐 점프해도 안 닿아요. 닿네. 점프하면 닿아요. 네. 사이드 친구도요 170m라서 사이드 이렇게 섰는데도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 텐트 내부에서 활동하는 활동성이 너무너무 좋은 텐트예요. 캠질의 에어 텐트들은요 이렇게 하단 에어빔이 있어요. 펌프질을 하시면 자동으로 자립을 합니다. 그런데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하단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있고요, 반대편 쪽에는요 이렇게 하단 에어빔이 없습니다. 네. 캠즐의 하우스는요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곳이 내실이고요, 지금은 제가 파티션을 떼어놨지만 파티션을 붙이게 되면 내실과 전실 이렇게 투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양쪽 확장 부분도 또 룸으로 만들 수 있어서 최대 4룸 4개의 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캠즐 에어 텐트가 뭐가 다른지 한번 외부부터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마감이나 봉제 이런 것들이 정말 깔끔해요. 와, 마감 보세요. 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들 스트링 무조건 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스트링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텐트 본체에 이 스트링바를 그대로 봉제를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성질의 원단이 아닐 경우 거의 99.9% 누수가 발생합니다. 캠즐 1세대 모델도 그랬고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에어 텐트들을 보시면 이렇게 본체에 요런 폴리 원단, 요런 원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게 그대로 봉제가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원단의 성질이 다른 원단을 봉제를 하는 경우 무조건 이렇게 뜹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누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트링바를 만들었어요. 누수가 발생할 만한 위험한 부분들은 전부 다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개선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모든 스트링바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성질의 원단이 아닌 다른 성질의 원단은 이렇게 본체와 연결해서 봉제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버클 보이시죠? 캠즐 플라이타프랑 연결할 때 버클로 체결할 수 있게끔 완전히 간단하고 편리성에 집중을 둬서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접혀서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놨어요. 예.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깔끔합니다. 자, 여기 봉제선도 보시면요 보통은요 이렇게 쌍침을 치는 방식의 봉제를 많이 하는데 캠즐의 에어 텐트는요 안으로 해리 원단을 덧대 가지고 이렇게 봉제가 되는 부분이 누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게끔 내부에 해리 원단을 덧대서 추가 봉제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봉제선이 들어가는 모든 구역에 내부에서 이중으로 해리 원단으로 추가로 봉제를 했습니다. 일정 구역만 해리 원단을 덧댄 게 아니고요, 봉제가 되는 부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봉제 부분에 다 이렇게 해리 원단을 추가로 덧대서 이중 방어를 했습니다. 본체를 지탱하려면 하단부에 팩을 박아야 되잖아요. 여기 퀄리티가 또 어마어마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우진 플라스틱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전 세계 1등이죠. 예, 플라스틱 업계의 거의 1등이에요. 우진 플라스틱 원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하단부를 이렇게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팩을요 플라스틱인데 부러지는 거 아니야? 기존의 방식은 쇠로 되어 있잖아. 절대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우진 플라스틱, 대표적으로 헬리녹스, 이런 브랜드들이 왜 우진 플라스틱을 쓸까요? 내구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팩을 박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버클이 하나 더 있어요. 하단 바닥면에 텐션을 잡아주는 거고요. 이 위에는 스커트, 하단 스커트 텐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클을 체결을 하시고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스트링을 좀 당겨서 여기다 팩을 한번 더 박으시면 돼요. 얘는 얘대로 하단 부분을 잡아주고요. 얘는 또 얘대로 스커트 모양을 추가로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엄청난 퀄리티 아닙니까? 자, 하단부를 잡아주는 팩고리는 이렇게 팩을 치신 다음에요. 이렇게 스커트를 하단부랑 버클로 체결을 하시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팩을 치시면 스커트는 또 스커트대로 이렇게 텐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 가방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캠즐 하우스처럼 대형 에어텐트 중에 가장 가벼운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캠즐의 에어텐트는요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조립형 컨셉을 갖고 있어요. 지퍼로 다 연결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바닥 부분을 떼니까요 바닥 떼고 정문, 뒷문 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 가벼워요. 보통 하단 이 타포린 원단이 가장 무게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 하단 부분도 완전 분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실과 전실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도 엄청 쉬워요. 이렇게 지퍼로 쭉 열고 닫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남자분 혼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무겁지도 않고 떼서 따로 보관하시면 텐트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캠질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이런 대형 텐트를 무게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테스트와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 끝에 이런 방식으로 체결했고요. 이렇게 하단 부분이 완전 분리 교체되는 방식은요,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하단 부분이 완전히 탈부착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쉘터형 바닥 부분, 자주 쓰는 자식용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웠다 붙였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전시가 내실이 일자로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탈부착이 너무너무 쉬워요. 내실 따로, 이렇게 전실 따로예요. 지들끼리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또 버클을 센스 있게 딱 해놨습니다. 요런 디테일. 자,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를 닫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중간 스커트, 여기에도 팩을 박을 수 있는 요 팩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우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팩을 치시면 텐션 보세요. 야, 텐션 얼마 진짜 짱짱하죠, 여러분들. 캠핑장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쳐놓을게요. 자, 이렇게 팩을 쳤고요. 조금 더 당기고 싶은데 좀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짱짱하게 스커트가, 그리고 모양도 예뻐요, 여러분들. 쫙 열면 여러분들 이렇게 에어컨 홀잭, 에어컨 홀잭 중에 가장 큰 구멍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죠. 리드선을 넣을 수 있는 리드선 홀잭입니다. 지금은 일반 벨크로를 사용했지만 캠질의 모든 제품들의 벨크로는요, 지금 이렇게 참고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아웃도어에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벨크로가 들어갑니다. 이런 캠질 하우스, 그리고 캠질의 텐트들 좌우측 창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뭔가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어 텐트 최초로 여러분들 플래그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게 간지예요. 이 플래그도요, 텐트를 구매하시면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양쪽 다 달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캠즐 XN 헉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맞춤 주문을 해주셨어요. 반대쪽에도 얘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창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문은요, 이렇게 보시면 외부에 자, 이렇게 벨크로로 다 하단 부분에 벨크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벨크로도 아웃도어에 들어가는 이런 미친 퀄리티의 벨크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퍼로, 찍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퍼로 이렇게 오픈 방식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창이에요. 와. 자, 이제 창문의 내부 스킨을 걷어냈는데요. 창문인데 왜 안이 안 보여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캠즐의 에어 텐트들은요, 모든 창문이 전부 우레탄 창, 그리고 메쉬 창, 외부 창, 내부 창, 이래서 총 4중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메쉬 창도 지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 내부 스킨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텐트 내부에 들어오시면요, 내부에서 창문을 이렇게 스킨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내부 스킨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굳이 뭐가 필요해? 예전에 그런 말들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네이처하이크나 이런 에어 텐트들을 리뷰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비가 올 때 이렇게 메쉬 창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비가 오면 비 맞아서 바깥에 나가서 외부 스킨을 또 체결을 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스킨을 만들었고요. 이 외부 스킨은 그런 역할도 있고, 캠핑장의 옆에 사이트에서 나를 좀 훔쳐보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잘생겼어, 내가 또는 너무 예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창문 조절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동계 시즌에 환기, 환풍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런 벤틸레이션 효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말아서 캠즐의 고리 같은 경우도 이런 좀 안 이쁘잖아. 좀 난 예쁘게 하고 싶어. 당기면 짱짱하게 킨을 잡아줄 수 있어요.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딱 접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자재도 전부 다 아웃도어 1등 우진 플라스틱 원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캠즐의 창문은요, 완전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메쉬 창도 완전히 개방해서, 와, 바람 들어오는 거 봐. 그냥 나가셔도, 이게 뭐 문이야, 문. 그냥 그냥 문입니다, 문. 이렇게 닫으셔도 돼요. 잘 보시면요, 이 격자띠 보이시죠? 요즘 이런 하우스형 텐트들 메쉬 창문 격자띠 잘 보시면 대부분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소재, 이런 메쉬 부분이 막 울고 막 그래요. 한번 본인이 사용하는 창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해리 원단을 덧대서 메쉬와 봉제를 하니까 텐션을 강압적으로 잡아주지 않아요. 이 메쉬 원단이 울지 않게끔 얘도 같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우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메쉬. 한번 보세요. 진짜 완전 짱짱해요.
이게 디테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메쉬의 비밀이 있습니다. 캠즐의 메쉬는요, 방염 소재를 추가했어요. 굳이 여기에다 왜 방염을 해?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캠즐이라는 브랜드가 추가하는 거는 안전, 이 메쉬 창에 방염을 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텐트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데서 이제 불멍을 하다 보면 불똥이 막 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쉬 소재들은 금방 녹는 소재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모든 원단에 다 방염 처리를 했어요. 이 메쉬 원단에 방염 처리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도로 국산 메쉬 원단을 맞추면서 방염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와, 미쳤죠. 퀄리티가 뭡니까? 보통 이렇게 쌍침 하나 치는데 원단 안에 해리 원단을 또 쳤어요. 여기도 해리 원단을 쳤고요. 안쪽 봉제 라인에도 이 해리 원단을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 뭔가 봉제가 봉합되는 부분에는 여러분들 이런 면 텐트들은 심실링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 확률이 높아져요. 무조건 다 해리 원단을 덧대서 추가 봉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누수에 대한 방어율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부 외부 다 해리 원단을 덧대서 봉제를 했어요. 야, 진짜 꼼꼼하죠. 외부 스킨, 그리고 메쉬 스킨, 그리고 내부 스킨을 봤으니까요, 우레탄 창문을 어떻게 다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레탄 창문도 탈부착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레탄 창문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좀 되게 가벼워 보이죠? 예, 실제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얇아졌어요. 저희 1세대 캠즐 하우스 우레탄은 좀 두꺼웠는데 이건 얇아졌어요. 얇아지면 약한 거 아니야? 내구성도 안 좋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산 우레탄이고요. 국산 우레탄은 모르겠어요. 중국에도 좋은 우레탄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산 우레탄은 얇고 강도도 좋고 영하 25도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뭐 중국 우레탄 제가 캠즐 하우스 1세대 만들 때 30도까지 버틴다고 했는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30도는 커녕 국산 비싸지만 그래도 국산 우레탄을 선택을 했고요. 요거 한번 제가 책에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게, 저희는 무게, 내구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가볍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 국산인지 제가 나중에 실제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체결을 한 다음에 지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지퍼가 뭔가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걸림이 없잖아요. 지퍼 역시 국산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뭐 걸림이 아예 없어. 너무 부드러워. 같은 소재의 원단에 스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커트에 여기 벨크로가 있으니까 딱 붙이시면 펄럭펄럭 거리진 않아요. 벨크로를 넣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원단과 다른 소재의 원단, 벨크로 같은 것들을 봉제를 하면 그 부분은 99.9% 다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저희가 겨울에만 사용하잖아요, 보통. 저는 안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환풍이 조금 돼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만큼 요렇게 요 고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당기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텐션으로 당기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요만큼 뜨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얘가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레탄을 달았고요. 우레탄 투과율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무겁지가 않고 국산 우레탄 소재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쉬는 열어서, 와, 진짜 뭐 투과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캠즐의 창문은요, 아치형으로 예쁜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쪽 창문도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중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캠즐 하우스 텐트는요, 이렇게 좌우측에 천장 대형 우레탄 창문이 있습니다. 내부 스킨을 이렇게 지퍼로 쫙 오픈을 하시면 따란, 역시나 여기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또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체결하셔도 되고요. 접어서 지퍼로 이렇게 수납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혀를 넓게 뺐어요. 이렇게 대형 우레탄 창문이 있는 경우 지붕에 누수가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레탄과 면 스킨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중으로 이렇게 또 해리 원단을 덧댔어요. 2번 방어를 하는 거죠. 누수 방어를. 면 텐트가 비가 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 면을 뚫고 나오는 비가 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봉제 부분, 봉제 구멍 사이로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서 원단이 한 번 더 방어를 해주는 거라서 당연히 방어율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타프를 치지 않고 텐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비를 많이 맞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둥 부분에 비가 많이
고여 있을 거예요, 물이. 그게 왜 기둥에 모일까요? 보통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둥 쪽에 스트링을 걸 수 있는 그런 원단들이 같은 소재가 아닌 성질이 다른 원단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둥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장도 똑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여기는 연통구 홀잭인데요. 이렇게 방염포가 있고, 이게 뭐지 너덜너덜거리는? 이게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자, 보통 이런 대형 텐트는 층고가 높아요. 지금 제가 181인데도 얘 높이가 지금 181이 더 넘거든요. 이거 열려면 진짜 엄청 고생해요. 손 집어넣어서 벨크로 찌직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캠질 에어 텐트는요, 반자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연통구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체결을 하는 게 맞고요. 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전. 캠핑 가서 안전사고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네. 환기 환풍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환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아웃도어에 들어가는 우리 고어텍스 이런 옷, 의류들, 등산복에 들어가는 그거랑 똑같은 소재의 벨크로입니다. 예. 캠질의 텐트는 다 이런 벨크로를 사용해요. 와, 진짜 아낌없이 투자했네요. 이제 전실의 창문을 한번 볼게요. 이거 창문인지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퍼로 오픈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야, 뭐 엄청 커요. 엄청 커. 자, 이렇게 내부 스킨을 개방을 했고요. 내부 스킨을 개방을 하면 메쉬 스킨이 나옵니다. 접어야겠다. 내부 스킨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내부 스킨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혼자 오면 이 접는 게 혼자 너무 불편해. 자, 이렇게 메쉬 스킨이 되어 있고요. 너무 바깥이 다 보여 이러면 이걸 열어가지고 다시 닫으시면 돼요. 내부에서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름철에 우리 또 더위 개방감 중요하잖아요. 완전 오픈이 가능합니다. 어우, 지퍼가 아주 그냥 보이시면, 야,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미쳤어요. 지금 한번 찍어주세요. 빨리. 지금 이거 기둥 막 하는 거.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바람이 지금 막 기둥이 옆으로 막 쏠릴 정도로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여기가 통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텐트가 막 기울었어요, 지금. 근데 미동도 없죠,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미동도 없다가 텐트가 막 덜덜덜덜 이러지 않고 다 견뎌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오, 지금이다, 지금. 오, 바람 미쳤어. 이걸 다 견뎌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아늑하다는 거죠. 바깥에서는 이렇게 많은 통바람이 부는데 내부에서는 좀 얘가 조금 이렇게 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다시 자립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모양만 예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건축학적으로 이 하단 에어빔이 견뎌줄 수 있는, 바람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둥도 그렇게 집 짓듯이 그렇게 여러 번 테스트하고 건축학을 집어넣어서 개발했어요. 지금 절대 안 무너져요. 다른 텐트 같으면 벌써 뒤집어졌어요. 지금 보세요. 다 견디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그래, 얼마든지 불어봐 이러면서. 와, 지금 이게 오디오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통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쵸 지금. 야, 이걸로 견디네. 와, 지금 이 옆면을 지금 바람이 다 먹이고 있잖아. 지금 이 면적이 바람이 앞에서 부는 게 아니라 이 옆에서 지금 불어치고 있거든. 와, 근데 시원은 하다. 어우, 시원해. 와. 여기는 항상 오는 거지만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 와. 자, 이렇게 완전 개방도 되고요. 이 개방된 곳에 우레탄 창문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레탄도 한번 달아 볼게요. 와, 이게 뭐 창이야 문이야. 야, 이게 국산 지퍼라 그런가 뭔가 스무스해. 뭔가 걸림이나 꺼리낌 같은 게 없어. 야,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예요. 저처럼 에어텐트 많이 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실 거예요. 스무스하잖아 그냥 지퍼가. 일단 지퍼에서 이미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예,
초대형 우레탄 창문을 달 수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 하단 스커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것도 이렇게 벨크로로 지퍼로 바닥을 붙일 수가 있고요. 본체와 똑같은 면입니다. 면. 스커트도 아낌없이 면으로 사용했어요. 폴리나 아니면 타폴린 원단을 쓰지 않았어요. 와, 이거 보세요. 퀄리티. 자, 그리고 이 좌우측 창문의 스킨을요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여름철 타 붙이기 너무 힘들어, 더워 죽겠어, 그늘막이 필요해, 그늘막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아일렛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높이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저는 한 170 정도 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폴대를 이용해서 그늘막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 만들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프를 쳤습니다. 머리를 바짝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친구가 170인데 저는 이렇게 위로 안 치고 앞으로 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의자를 딱 놓고 앉아도 테이블 하나 정도는 더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앉아도 되고요.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앉으면 테이블 놓고 뭐 충분해요. 어느 방향이든 이렇게 앉아서 충분히 여름철에 그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타프를 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과 반대쪽도 양쪽으로 이렇게 그늘막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실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 캠질 하우스의 확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음 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렇게 대충 영상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확장 스킨을 연결해서 새로운 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룸의 사이즈도요 어정쩡한 창고 사이즈가 아니에요. 작은 텐트 한동 사이즈라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캠질의 유니버스고 캠질만의 세계관입니다. 이 영상에 관련돼서는 2편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전면과 후문 kit문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kit문을 달기 전에 여러분들, 캠질의 에어 텐트는요 이렇게 다 이중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우레탄 스킨문을 달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는 면으로 된 스킨문을 체결할 수 있게끔, 도킹 커넥터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지퍼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 부분에 보시면 보통은 다 벨크로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바닥도 완벽하게 지퍼로 체결하는 방식. 땅이 너무 지저분해 여기. 이거 노지가 안 좋아. 야, 이게 확실히 국산 지퍼라 잘 채워집니다. 와, 진짜 잘 되죠. 막힘이 없잖아, 꺼리낌이. 자, 보통 이렇게 하단 부분은 다 벨크로로 찍찍이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야, 지퍼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일체형, 문제도 없게끔. 와, 지퍼 다 끼는 거 보세요. 진짜 꺼리낌이 없어. 후문을 달았는데 조금 우는 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텐트가 좀 기울었다 이런 느낌 드시는데 지금 땅이 경사졌어요. 예. 저는 왜 항상 리뷰를 찍을 때 땅이 평평한 데서 안 찍고 이렇게 경사진 데서 찍는지, 여기가 통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하단 짱짱하게 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커트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짱짱하게 나옵니다. 와. 자, 이렇게 하단 스커트까지 쳤습니다. 와, 짱짱하죠? 자, 이제 한번 문을 열어 볼게요. 어우, 지퍼가 스무스해요. 와. 자, 창문도 이렇게 지퍼로 완전 개방이 가능합니다. 와. 자, 보시면 진입문이 예전에는 U자형이었는데요 이젠 D자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안쪽 지퍼에다가 우레탄 스킨을 달고요, 바깥 지퍼에다가 스킨문을 한번 달아 볼게요. 이중 지퍼가 왜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무스하죠? 이 라인 넘어갈 때도 뭔가 걸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이거 아마 에어텐트 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예. 자, 여기도 이렇게 D자 형태의 스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스킨을 하나 더 달아 볼게요. 노지가 이게 문제네. 흙바닥이라서, 보통 노지는 다 흙바닥이잖아요. 아니, 너무 잘 닫혀. 아니, 피디님도 알잖아, 이런 에어텐트 지퍼로 다는 거 되게 뻑뻑거리잖아 막.
예전에는 기둥 막 눌러가지고 막 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이게 국산 퀄리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중 지퍼일 경우 바깥에다가 스킨문을 달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퍼가 이중으로 되어서 이렇게 바깥에 스킨을 달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여러분들 우레탄 통창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창문을 열면 여러분들 별도의 우레탄 창문을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그냥 열면 이게 우레탄 창문이 되는 거예요. 예. 문을 열면 우레탄 문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난 좀 더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스킨을 떼면 바로 우레탄 통 스킨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보면 볼수록 퀄리티 보세요. 이 봉제 수준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깔끔한 수준을 보세요. 와, 이건 중국 생산에서는 볼 수가 없는, 너무 깔끔해요. 와, 이게 샘플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샘플인데도 이 정도예요. 와,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마감이나 봉제 이런데 엄청 꼼꼼하게 했어요. 와. 자, 이렇게 D자 형태의 디자인의 문을 오픈을 하시면 이렇게 또 우레탄 문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 놓으면 그냥 우레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 우레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여기 우레탄 문도 열고 한번 진입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둥과 스킨이 연결되는 스킨이요, 풀 스킨이에요. 한 뼘씩 넣지 않았습니다. 하단부터 포함해서 전부 다 풀 스킨을 넣었어요. 이 풀 스킨을 넣는 이유는 아까 바람이 많이 불 때 보셨듯이 기둥하고 스킨하고 완전히 되어 있어야지만 이 펄럭임이 덜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낌없이 풀 스킨을 넣었고요. 벨크로 방식이 아니라 지퍼 방식이라서 뭐 스킨을 세탁해야 되는 경우에 이 기둥 체결 방식도 너무 깔끔해요. 벨크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다음에 그냥 쫙 하면 지가 지 위치에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풀 스킨을 사용했고요. 지금 이 제품은 샘플이다 보니까 아직 100% 완벽한 제품은 아닌데 많이들 물어보셔서 빨리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에어빔 기둥이 지금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올 블랙으로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쪽 부분만 똑같은 색상으로 좀 염색을 한 건데 올 블랙 컬러로 나옵니다. 블랙 컬러는 기둥이 베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검정색이라는 거, 이런 디테일, 특정 컬러를 맞추려면 주문 제작을 또 해야 됩니다. 예. 이 편에서는 예쁘게 세팅도 해보고 이 텐트가 얼마나 공간 활용도가 좋은지, 암막 효과, 지금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 지금 뭐 밤인가 싶을 정도로 눈뽕이 하나도 없어. 아침에 강제 기상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베이지보다 이런 블랙 색상, 암막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어두컴컴해요, 여러분들. 예. 내부와 지금은 저는 바닥 부분을 쉘터 형태로 달아놨어요. 2부에서는 룸 형태로 바닥이 다 있는 걸로 제가 교체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도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디테일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장점 단점 다 있겠죠. 어떤 제품이든 어떤 브랜드든 분명히 장점과 단점은 다 있습니다. 일단 제 기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캠질의 텐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산 원자재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들의 원자재를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네, 중국에서 OEM 생산이 아닌 100% 국내에서 생산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정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장 큰 강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내 AS가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더구나 AS도 텐트를 만드는 곳에서 AS를 한다? 정말 너무너무 잘 되겠죠. 너무너무 잘 만들고. 왜냐하면 그 텐트를 만든 공장에서 AS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캠질의 역사도 살펴보면 정말 오랜 시간 개발했고 테스트했습니다. 약 3년 동안 텐트를 뭐 한 30회도 넘게 개선하고 변경하고 했어요. 그만큼 대충 그냥 만들어서 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리뷰 영상 찍는 여기는 협곡이에요. 통바람이 부는 곳이고, 우리 감독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테스트할 때 여기서 많이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통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전 일부러 이런 환경을 와요. 사실 예쁘게 찍으려면 데크가 깔려있는 평탄화가 잘 돼 있는 곳에서 하면 텐트도 예쁘게 피칭되고 이렇게 막 기울거나 이런 게 없겠죠. 근데 이런 노지를 찾아오면 당연히 땅이 평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텐트가 살짝 땅 높이가 달라서 살짝 기울었어요. 예쁜 텐트를 보여주려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텐트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잘 견디고 정말 기술적으로 훌륭한 텐트인지 아닌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리뷰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개발 과정에 수백 명의 캠줄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테스트 과정을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글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라이브 방송이나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우레탄 창문에 비가 새거나 이랬던 거를 투명하게 다 공개했습니다. 개선되는 부분, 개선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백 명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개발자가 또는 브랜드가 자신의 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그거는 좋은 텐트를 만들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 절대 못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 단점을 보완 못하는 순간 아무도 그 텐트를 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캠질은요, 비가 새면 비가 샌다고 솔직하게 스스로 라이브 방송 또는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부자재가 조금 안 좋거나 뭐 단점이 있으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대놓고 공개를 했어요. 자신의 치부를 공개한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공개를 하는 순간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캠질의 마인드였습니다. 뭐 개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런 거 좀 숨겨야지 막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럴까도 했지만 이런 단점들을 공개하는 순간 무조건 바꿔야 했어요. 정말 3년 동안 개발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단순히 양산에서 나타난 텐트가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일단 무엇보다 내 가족, 내 아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이 쓴다는 마음으로 예쁜 텐트, 멋있는 텐트 그 이전에 안전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집 같은 텐트를 만들고 싶어서 캠줄 하우스라는 이름을 모델명으로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캠질 하우스 1세대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텐트가 왜 오랜 시간 기다려서 지금 대기하고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지 아마 그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텐트죠. 네. 자, 그리고 캠질 텐트의 가장 큰 매력은요, 트렌드를 앞서간다예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처음부터 3년 전부터 확장 그리고 도킹 시스템 이런 세계관들 캠질만의 유니버스를 이미 기획을 했고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캠질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지금 다들 확장하고 뭐 도킹하고 하지만 이중 지퍼나 천장 우레탄 창문 확장하는 거, 좌우측에 도킹되는 거, 텐트 캠질 텐트끼리 도킹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년 전에 캠질이 최초로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도 만들어야지 하는 텐트들하고는 개인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브랜드의 텐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텐트와 이런 게 좋은데 추가해볼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캠질 하우스 리뷰가 끝났습니다. 개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신의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요. 일단 좋은 텐트를 만들고 보자라는 조금 아집 같은 좀 불필요한 너무 또 가스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오버 스펙을 만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텐트고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에어 텐트 브랜드들이 다 좋은 텐트를 만들고 계시고 지금 나오는 텐트들 보면 지금 리뷰하고 싶은 텐트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헉스는요, 예전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텐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떠한 리뷰 유튜버나 주변의 캠퍼분들이 야 그거 좋대 그거 사 이래가지고 진짜 좋은가? 혹 이러고 충동 구매하시는 건 정말 비효과적인 소비입니다. 유변의 이야기에 또는 유튜버 말에 현혹돼서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캠핑 유튜버 헉스였습니다. 2편도 기대하세요. 2편이 레전드입니다.